코린 여러분 안녕하세요. 코비의TV입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코비의TV 구독자 떡보님의 제보 사연입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30대 초반에 폐교로 떠났던 1박 2일 워크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회생활에 한참 적응을 해나가면서 광고기획사에 근무를 하던 어느 여름날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디자인 회사들은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인쇄소를 운영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휴가를 가거든요. 그렇게 저희 회사도 여름 휴가를 일주일 앞두고 오더가 거의 없으니까 하루하루 한가하게 보내다가 사장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에 일을 좀 일찍 끝내고 남양주로 워크숍을 가는 게 어떻겠냐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말이 제안이었지 그냥 술 먹자는 반강제 1박 회식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디자인팀, 기획팀, 인쇄팀 이렇게 팀도 여럿이고 직원도 많았기 때문에 저 하나 빠진다고 해서 문제될 건 없었거든요. 저는 술도 못 마시는 데다가 그렇게 내키진 않았는데 다들 가자는 분위기에다가 또 제가 막내였기 때문에 엄청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게다가 저보다 연차는 있었지만 1살 어린 디자인팀 여직원이 자기 혼자 가면 뒤치다꺼리 다 해야 된다고 같이 가자고 막 쿡쿡 찌르는 바람에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오후 일찍 업무를 마치고 3, 4, 5 짝을 맞춰서 자차를 끌고서는 다같이 워크숍 장소로 향했습니다. 저는 과장님 그리고 아까 말했던 디자인팀 여직원과 함께 사장님의 차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희는 워크숍 장소에 대해서 이것저것 사장님께 물어봤어요. 아이 거참 가보면 안 돼도 산 바로 아래니까 주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만 알아둬. 내 친구 중에 미수라는 친구가 있거든? 그 친구가 작업장 오픈하기 전에 우리한테 가장 먼저 보여주는 거니까 가보면 다 깜짝 놀랄 거다. 저희는 서로를 쳐다보면서 의아해하면서도 토요일날 근무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설레임에 조금 더 들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는 주 6일째 근무였거든요. 그렇게 한 3시간 정도 장거리 운전을 해서 가다 보니까 주변에 막 논이랑 밭이 나오고 되게 오래돼 보이는 가옥 같은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포장도로는 사라지고 자갈길에 비포장도로가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해가 능선으로 조금씩 지고 있었고 어느 낡은 철문 앞에 도착을 해서 사장님께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더니 친구 내외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철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들어선 곳은 다름 아닌 폐교였습니다. 저희는 짐을 내리고 주변을 둘러보면서 여기서 잠은 어떻게 자? 화장실은? 이거 벌레 때문에 잠이나 푹 자겠어? 이렇게 불만 섞인 말투로 뒤에서 소곤소곤 거렸습니다. 운동장은 초등학교 시절 봤던 철봉과 구름사다리, 시소와 그네가 분위기를 더욱 음산하게 했고 학교 건물 주변에는 여러 동상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게다가 여름철이라 무성이 자란 풀들과 조경이 되지 않은 나무들, 그야말로 영화에서나 볼 법한 폐교였죠. 2층으로 이루어진 이 폐교는 초등학교였지만 일반 초등학교 건물은 아니었고 분교로 사용이 되다가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점차 떠나면서 자연스럽게 폐교가 되었고 그 매물을 미술가 부부께서 매입을 하고 작업장으로 사용도 하시면서 야외학습장이나 소규모 모임 같은 거에 임대를 해주려고 그런 목적으로 매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2층에 있는 가장 끝 교실에 짐을 풀고 그 옆 교실까지가 숙소로 쓸 공간이라고 해서 일단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초등학교라 그런지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그렇게 높지 않았고 2층 복도 끝까지 가는 내내 바닥이 나무였는데 주변이 고요해서 그런지 그 삐그덕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더 소름돋게 들리더라고요. 저희가 사용할 교실 앞에는 램프가 켜져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교실은
완전 암흑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쎄한 분위기를 뒤로한 채 어서 저녁 준비를 해야 했고 저는 막내였기 때문에 더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시골의 여름밤은 짧고도 길게 느껴졌고 모두가 밤을 잊은 채 술로 시간을 지새우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운동장에 천막을 쳐놓고 그 아래에서 고기도 구워 먹고 술도 먹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비가 되게 잔잔히 내리고 있었는데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고 나니까 갑자기 빗줄기가 엄청 굵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음식들과 술을 가지고 1층에 있는 미술 작업실로 옮겨야 했습니다. 그때가 밤 11시쯤인가 그랬는데 올라갈 사람들은 얼른 올라가서 자고 더 마실 사람은 여기서 더 마시자고 하면서 사장님은 반쯤 취해 계셨습니다. 저는 술은 마시지 못하지만 분위기에 취해 노는 스타일이라서 오랜만에 우리 디자인 팀들끼리 모여가지고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신 초기였던 과장님께서 모기 때문에 겉옷을 가지러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마침 나도 가지러 갈 참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혼자서 낡은 후레쉬를 들고 2층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키나만한 그 밝지도 않은 후레쉬를 들고 여기저기 낡은 복도를 비추면서 숨죽여 걷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 눈에 보인 것들은 깨진 유리창과 교실 한 구석에 쌓여있는 책상과 의자들, 그리고 무너져 내린 천장과 아이들이 그려놓았을 법한 낡은 그림과 액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깜짝 놀랐던 건 창문 한 구석에서 치맛자락처럼 펄럭이며 소리를 내던 하얀 커튼이 있었죠. 이게 만약 영화의 한 장면이었다면 정말 잘 꾸며놓은 폐교의 한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었습니다. 게다가 그때는 굵게 내리는 빗방울 사이로 거칠게 천둥번개까지 치고 있었어요. 저는 빠르게 2층 끝교실로 발걸음을 옮겼고 그 옆에 숙소로 사용하던 교실은 이미 몇몇 직원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옷을 챙기고 다시 복도로 나와 빠르게 걷고 있는데 2층 계단이 있는 복도 맨 끝에 누군가가 서 있는 형상을 봤어요. 후레쉬를 비춰도 그 불빛이 약해서 복도 끝까지 빛이 도달하지 못했고 조금 더 다가가니까 순간 사라진 형체는 컴컴한 교실로 스르륵 하고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저는 아니겠지, 에이 아닐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빨리 걷고 있는데 그 형체가 교실 뒷문으로 나와 다시 앞문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형체가 저한테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이 들어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막 식은땀이 날 정도로 빠르게 뛰어서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1층 미술 작업실에 도착을 해서 막 숨을 헐떡이고 있었는데 거기 있던 여직원이 무서워서 그렇게 뛰어온 거냐면서 막 놀리는데 진짜 얄미울 지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저를 보고 사장님 친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기 귀신 나와요.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다 본다던데 우리도 2층에는 해 떨어지면 안 올라가. 그게 농담인지 진담인지는 모를 말이었지만 만약에 제가 본 게 진짜 귀신이었다면 이게 진담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말이 무서웠는지 몇몇 여직원분들은 지금 미리 화장실을 다녀오자면서 서로 손을 잡고 다녀오더라고요. 건물 내부에 있는 화장실은 모두 작업장으로 만들 예정이라 공사 중이었고 화장실이라곤 건물 밖에 있는 외부 간이 화장실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1시간 정도 더 시간을 보내다가 슬슬 쏟아지는 잠에 저희 팀도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다들 하나씩 침구류에 자리를 잡고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도 자고 있었는데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면서 대리님, 대리님 하면서 부르는 여직원의 낮은 목소리에 놀라서 잠에서 깼습니다. 그래서
왜요? 뭔 일 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아니, 미안한데 나 화장실이 급해서 무서워서 아까부터 참았더니 저 1층까지만 같이 내려가주면 안 돼요? 여직원은 당장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작은 목소리로 입술을 깨물면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근데 뭐 어쩌겠어요. 그 당시 멀쩡하게 술 한잔 안 마시고 있었던 사람이 저 하나뿐이니까 그렇게 낡은 후레쉬를 들고 둘이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잠든 시간이라 벌레들 때문에 다 램프를 소등한 상태라서 그 내부가 완전히 암흑 같은 상황이었어요. 게다가 저희가 들고 있던 후레쉬도 낡아 빠져서 빛이 너무 약해서 이렇게 바닥만 비추면서 가고 있는데 여직원은 무섭다는 듯이 제 팔짱을 끼고 막 종종걸음으로 따라오는데 저는 남자였지만 저도 무서운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렇게 2층 복도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 여직원이 제 팔을 꽉 부여잡으면서 저기 뭔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지 않아요? 자꾸 소리 들리는데? 사실 저 또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옷자락이 바닥에 쓸릴 때 나는 소리였는데 괜히 말해서 좋을 거 없다고 여겨서 에이, 그런 거 아니에요. 밖에 바람 불고 해서 교실에 커튼 흔들리는 소리예요. 나도 아까 그 소리 때문에 엄청 놀랐어요. 신경 쓰지 말고 빨리 가요. 뒤돌아보지 말고. 그러자 그때 여직원이 속삭였어요. 아니, 저 앞쪽에서, 저 앞에서 우리 쪽으로 뭔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뒤가 아니라. 근데 뒤에서도 뭐가 따라와요? 그니까 여직원은 앞에서, 저는 뒤에서 동시에 같은 소리를 듣고 있었던 건데 저는 이때 절정의 소름에 휩싸여서 이대로 져버리면 주저앉을 것 같아서 대답도 안 하고 한달음에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랑 여직원은 공포감을 잊기 위해서 서로 말없이 앞만 보고 화장실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걸어가고 있었고요. 그때 마침 다른 직원들이 화장실에서 나오는 걸 보고서 긴장이 스르르 풀렸습니다. 그렇게 서로 볼일을 다 보고서 넷이서 숙소로 돌아가는데 확실히 아까보다 덜 무섭고 아까 전에 무서워했던 게 부끄러울 만큼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숙소 교실로 돌아와서 깊은 숨을 몰아쉬면서 잠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해장라면을 끓였다는 사모님의 부름에 다들 부스스한 얼굴을 마주하면서 일어났어요. 어제와는 다른 밝은 햇살에 교실을 그냥 하나씩 지나치며 안을 자세히 보니 그냥 너무나도 평범한 낡고 허름한 자네들 뿐이었어요. 그렇게 2층 복도 끝에 왔을 때 문득 제 머릿속을 스친 어제의 단편적인 기억이 떠올랐어요. 분명 여기쯤에서 하얀 커튼을 봤는데? 저는 복도를 가로질러 다시 모든 교실을 확인했지만 그 어떤 교실에도 커튼은커녕 작은 천 쪼가리 하나 달려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봤던 펄럭이면서 소리를 내던 그 커튼은 무엇이었을까요? 정말 귀신의 옷자락이었을까요? 아니면 저의 공포심이 만들어낸 또 다른 허상이었을까요? 하지만 전 말할 수 있어요. 전 헛것을 보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요.